청춘을 바친 회사를 나오고 나니 세상이 참 야속하더군. 68년 세월을 통장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젠 그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속도만 보게 생겼으니 아내는 매일같이 한숨이지. 이 사람아, 당신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 뭐라도 해봐야지. 동네 김씨 영감은 경비일이라도 시작했다고 하더니만. 어쩌겠나. 자식들 보기에 창피하고 평생 대리 소리 한 번 안 듣고 살았는데 경비원 옷을 입는다는 게 자존심 상했지만 아내의 잔소리와 텅 빈 냉장고가 더 무섭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직 공고를 봤어. 서울 60대 일자리 실제 월급 공개합니다. 라고 큼지막하게 쓰여있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더군. 공개된 월급은 세전 200만 원 남짓. 최저시급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지만 나에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 합격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슬쩍 말을 꺼냈지. 여보, 나 아파트 경비일 시작했어. 이달부터야. 뭐? 경비? 아이고, 당신 허리도 안 좋은데 그게 무슨 고생이야. 그래도 월급은 얼마래? 혹시 최저임금도 안 주는 건 아니지? 걱정 마. 세금 떼고 200 조금 안 돼. 그래도 숨통은 트이지 않겠나? 아내는 돈 얘기를 듣고서야 한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하여간 이 나이에 고생이셔라며 퉁명스레 말하더군. 그렇게 나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갔어. 고달픈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거야. 경비일은 고됐지.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주민들 눈치 보랴, 택배 처리하랴, 새벽 순찰 돌랴. 그래도 땀 흘려 번 돈이 주는 자부심이 있었어. 월급을 받아 아내에게 건네는 날, 아내는 처음으로 생선 반찬을 상에 올리더군. 이게 돈의 힘인가 싶었지. 문제는 그 다음 달이었어. 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지. 마침 단지 입구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서는 거야. 오, 저 차 민규 녀석 차 아닌가? 내 아들 민규였어. 40살 먹은 우리 외동아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솔직히 여유가 없어 우리를 자주 찾지는 못했지. 아들이 이 아파트 단지에 볼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설마 날 보러 온 건가?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가가려는데 아들은 차에서 내리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군. 혹시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신경 쓰는 눈치였지. 그리고는 날 발견하고 깜짝 놀라더니 황급히 다가왔어. 아버지, 여긴 어떻게... 아니, 이 옷은 뭐예요? 아버지가 여기 경비로 계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는 당황과 걱정이 뒤섞인 날카로운 톤이었어. 왜 놀라는 표정이냐? 나는 이제 이 아파트에서 일하게 됐어. 넌 여기 웬일이냐? 일 때문에 왔니? 아니요, 그게 근처에 잠깐 들렀다가... 그런데 아버지, 서울 60대 일자리 실제 월급 공개합니다. 그런 건 다 홀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경비일 시키고 최저시급 겨우 맞춰준다고 고용주들 나쁜 사람들 많다고. 힘들게 이러지 마세요. 아들은 내 손을 덥석 잡더니 마치 내가 불법적인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어. 주변 주민들이 혹시 들을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 야, 내가 무슨 남의 돈 떼먹는 일을 하니? 당당하게 일하는 건데 네가 왜 그래? 너희 엄마한테 용돈 안 받으려고 내가 시작한 일이야.
그리고 네가 알던 네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더냐? 아이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혹시라도 알게 되면 제가 뭐가 돼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까지 이 나이에 경비일 하신다고 소문나면 아들은 끝내 자기가 창피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뜻은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 아들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변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지. 며칠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 아들이 나한테 전화를 걸지 않고 아내에게 난리를 쳤던 거야. 이 사람아, 당신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민규가 난리가 났어. 아버지 일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고. 당신이 힘들게 일하는 거 알지만 아들 생각도 좀 해줘야지. 내가 당당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 보태는데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네 아들 자존심 때문에 내가 굶어 죽으란 말이냐? 나는 그만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어. 평생 자식들 위해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아버지를 숨기려 든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 야, 박민규, 네 아버지다. 서울 60대 일자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네가 알기나 하냐? 너희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회사에서 갖은 수모를 당해도 네 등록금 생각해서 꾹 참았어. 네가 말하는 그 월급 200만 원이 네 엄마랑 나랑 한 달을 버티게 해주는 밥줄이야. 퇴근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불편함으로 가득했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 나이에 부모님 고생시키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또 걱정돼서 그래요. 힘든 일 그만두시고 차라리 제가 매달 용돈을 더 드릴게요. 제발 저 때문이라도 그만두세요. 용돈이라는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돈을 받아야만 하는 무능한 노인으로 보이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 쓸모있는 존재로 살고 싶어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됐다, 민규야. 네가 용돈 더 줄 테니 그만두라는 그 말이 네 아비를 2번 죽이는 말이다. 네가 주는 돈은 은혜냈지만 내 땀 흘려 번 돈은 자존심이야. 나는 네 짐이 되기 싫어. 너도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게다. 돈 몇 푼보다 스스로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군. 아내도 내 눈빛에 눌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 싸늘한 침묵만이 우리 집을 감쌌어.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까? 아들은 다시는 나에게 경비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어. 대신 한 번은 내가 근무하는 아파트로 조용히 찾아왔지. 아버지, 제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죄송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대신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온라인 카페예요. 서울 60대 시니어 일자리 정보방이라고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나누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 힘들었던 경험 같은 거 여기다 글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나에게 용돈 대신 역할을 제안한 거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쓸모를 찾아준 셈이지. 이 녀석이 쓸데없는 짓을. 네가 이런 걸 다 만들었냐? 네, 아버지가 당당하게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자존심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여기서
아버지의 동료들을 응원할게요. 나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어.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숨기려고 애썼지. 아들은 결국 나의 고통을 통해 진정한 어른의 무게를 깨달은 거야. 물질적인 부양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존감이라는 것을. 물론 나의 월급은 여전히 200만 원 남짓이고 몸은 고되지만 나는 이제 당당하게 경비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다.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내가 힘겹게 얻어낸 나의 쓸모가 나를 지탱하고 있으니. 아들은 그 후 그 온라인 카페에 아버지의 경험담을 정성껏 올렸고 그 글들은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정보를 주었지. 나의 고독한 싸움은 결국 아들에게 진정한 어른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권선징악의 교훈이 된 셈이야.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이 나이에 다시 일터로 나선 저 같은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월 200만 원의 실제 월급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자존심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 사연 속 아들처럼 부모님의 60대 일자리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